7번째 시간은 입금입니다. 앉아 계신 분은 우리는 저녁 때는 5시 40분에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군요. 입금입니다. 보지 마세요. 그냥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들입니다. 보실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에도 뭐 일반적인 얘기 보실 필요 없으십니다. 넘어가셔서 이런 겁니다. 자, 이럴 때 296페이지에 가면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건 꽤 저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칠판 잡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산을 증여하면 또는 채무를 면제해주면 차변에 늘어난 자산이 늘고요. 페어밸류만큼 대변에는 자산 수중 이익, 채무를 면제해주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럼 얘네들은 수익이고요. 세법도 입금이니까 원래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이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시작. A라는 법인이 대주주는 갑입니다. 100% 갖고 있다 그럴게요. 여러분도 괜찮아. 여러분이면 뭐 이 사람이 뭐 40% 갖고 있다. 상장이라면 좋고요. 을이 있습니다. 을은 갑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여러분 기업에 토지를 또는 주식을 페어밸류 100억짜리를 100억을 증여합니다. 공짜로. 합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페어밸류라는 공정가치는 회계학 용어고요. 법인세법은 시가입니다. 페어밸류가 시가랑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다 그럽시다. 그냥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 주식이 뭐야? 요 주식이 상장이면 뭐 이날의 종가라고 그럴 거고요. 비상장이면 약간 헤매고 토지 같으면은 감정을 받았다 그럴게요. 그러면 회계가 토지나 유가증권을 100억을 잡죠. 에브리바디 대답. 여러분 대변이 혹시 뭐가 바뀌나? 5초 안에 대답. 여러분 대표이사 아버님이 회사에 100억짜리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회계 처리가 대변이 뭡니까? 안 해봤죠? 또 모르겠고. 그렇죠? 그냥 여러분은 해본 것만 했으니까, 여러분 회사에 있는 것만 하니까 회사에 없는 건 모르죠? 공부도 안 했으니까. 우리 회사 없는 걸 물어보면 모르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회계는 절대로 이게 자산 수중 이익이 아닙니다. 1번, 여러분이 국제회계 기준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대변에는요, 이게 뭐예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아니, 자본잉여금 취소, 말 취소. 그냥 계정 과목은 자산 수중 이익인데 봐요. 이게 뭐야? 수익이 아니라 자본의 플러스 항목이야. 그러니 여러분 회사로 가면 자본이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자본금, 뭐 주발초, 그냥 재무상태 보시면 거기 기타 자본이라고 나오죠. 그냥 그 안에 묻어가는 거야. 계정 과목 연연하지 마. 국제회계 기준은 계정 과목으로 따지는 거 아니야. 그냥 자본의 플러스야. 아셨어? 수익으로 안 잡어. 근데 세법은 뭐야? 공짜로 줬으면 입금이잖아. 그래서 세법은 세법은 입금이거든. 100억이거든. 그래서 똑같죠? 좀 어렵나? 여러분이 어렵네. 그래서 전표가 여러분이 20.9%라며. 그래서 대변에는 법인세 비용 20.9랑 자본 79.1이에요. 이게 전표야. 이해해줘.
뭐냐면 회계는 이걸 자본으로 잡아. 근데 세법은 100억이 입금산입이라고 기타라고. 그러면 얘가 입금, 수익으로 안 잡았는데 입금이니까 아까도 했지만 얘 때문에 20.9%만큼 법인세 비용이 늘어나는 거라고. 근데 회계가 수익으로 안 잡았는데 법인세 비용이 잡히면 안 되니까 전표에서 자본을 죽이고 다이렉트로 법인세 비용을 죽이면 실질로 손익계산세는 요놈과 요놈이 네팅돼서 손익계산세는 법인세가 안 잡히는 거야. 이해하셨어? 이게 전표야. 국제회계기준에. 세무조정은 100억 입금이야. 이게 국제회계기준이야. 두 번째, 여러분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야? 그러면 달라 뭐야? 봐. 국제회계 기준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소유주라고 불러. 빨리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주주라고 한다고 그래. 주주. 국제회계는 이런 사람들을 소유주라고 불러. 근데 일반회계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은 이걸 자본으로 한다는 강제 규정이야. 강제 규정이야. 근데 일반 회계 기준은 이걸 자본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차이가 나지? 그지? 그러니까 일반 비상장은 얘를 영업의 수익으로 자산 수중이익으로 잡아도 되고 자본으로 잡아도 돼. 그럼 어떡할까? 우리 회사가 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좀 안 나면 수익 잡겠고 빵빵하면 그냥 멋있으면 자본으로 잡아도 되고 국제회계는 강제 규정이고 일반회계는 할 수 있다고. 오케이? 나 10초 줄 거야. 아이 좋아. 아이 몰라. 여기서 빨리. 이럴 때 여러분 갑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어? 갑한테. 여러분 빨리 갑시다. 갑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어? 네? 무슨 문제 있어? 우리가 세법은 이 갑을 지배주주라고 부르고 이분을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르고 A법인을 특정법인이라고 해서 이 회사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이 특정법인의 자산을 증여하면 실질로 아드님한테 준 걸로 봐서 이 갑한테 천문학적 증여세가 나와요. 이게 상속증여세법 45의 5조예요. 마음속의 대답. 여러분은 빨리빨리 여러분은 상증법 45의 5조를 알고 있다 모른다. 그죠? 또 한 번. 상증법 45의 5조를 모르시나? 그럼 여러분들 재무팀 다니지 마. 다닐 자격도 없고 다니시지 마. 회사에 피해 끼치니까. 상증법 45의 5조를 모르시는 분이 회사를 다녀? 재무팀이야? 아, 그저 국제회계 기준으로 해? 의미 없는 말 같은데요. 상증법 45의 5조는 제가 2024년에 세법을 강의하는 이 순간에 전체 세법 중에 가장 중요한 조문이 45의 5조예요. 이해해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맨날 말하지만 여러분 이걸 이렇게 강의하면 상당수가 그지 이런 걸 쓰신단 말이야. 쓰시는 거 좋은데 참 쓰시는 분들을 보면서 답답하다. 왜 쓰는지 모르겠어. 상증법 45의 5조 뒤에 죽을 만큼 따로 설명했어. 뒤에 가서. 제가 뒤에 가서 본 강의할 때 입에 거품 물고 떠들 거야. 이걸로 제가 끝날 것 같아? 그죠? 참 지금 이걸 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쓰고 있죠? 그죠? 제가 떠드는 걸 쓰면 여러분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응?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이게 제가 대학교 입학시험 보는 학원에 제가 1타 강사야? 요새 보니까 수학, 영어 하는 잘하는 애들이 말 잘하대? 지금 여러분 고3 수험생이야? 대학 시험 봐? 아니죠? 그죠? 이걸 왜 쓰는지 물어봐도 돼요?
왜 쓰세요? 아,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하려고요? 글쎄요, 쓰지 마시지 그러세요. 칠판 보시지 그러세요. 그냥 들으세요. 쓰고 싶어요? 복습 동영상 다 있죠? 앉아 계신 분들도. 맞아? 그거 보면서 쓰세요. 이 수업 시간은 제발 칠판을 보시고 평생 회계사 생활을 41년째 한 놈, 국세청의 무슨 위원을 10년 이상 하고 회계사를 20년 이상 가르친 놈이 뭘 떠드나를 보시란 말이야. 느끼고 외우려고 하고 이해하지. 이걸 쓰시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일타 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회계세법을 이해시키는 놈이에요. 쓰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건 동영상 복습하시면서 쓰세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 첫 번째 강의야? 첫 번째 강의할 때 쓰지 말라고요. 그냥 들으라고요. 두 번째 또 들을 때 그때부터 써도 안 늦어요. 그냥 들으세요, 제발. 이 말이 소용이 없어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왜? 평생 썼으니까. 대학교 다닐 때 학원 가서 맨날 썼거든. 선생님 밑줄 치라고 그러면 밑줄 치고요. 그렇죠? 우리는 고등학교 수험 시장 강의가 아닙니다. 회계세법 강의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문이 상징법 45의 5조입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부모 형제들이 이 회사에 뭘 주면 증여로 인해서 회계 처리는 어쩌고 저쩌고지만 이 사람한테 천문학적 증여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맨날 회계만 하면 뭐 할 거야? 법인세만 하면 뭐 할 거야? 이 증여세가 나온 걸 모르면 말짱황인데. 그죠? 증여세가 천문학적으로 나와요. 증여세가. 그래서 회가만 해도 소용없고요. 법인세만 해도 소용없고요. 그죠? 상속증여, 양도세가 다 같이 엮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데. 회계도 필요 없고 법인세도 필요 없어. 쉽게 증여세 놓치면 개털 아무것도 못해요. 앞으로 이런 걸 주구장창 배울 겁니다. 강조했습니다. 회계는 소유주라고 부릅니다. 주주를. 줄 때 국제회계는 이걸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하게 돼 있고 세무조정하고요. 일반회계는 할 수 있어서 자본으로 할 수도 있고 영업의 수익으로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증여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책 어려워요. 사실 저랑 이 책으로 공부하신 분 있어요? 세무사들 보통 1년에 3번에서 5번씩 들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매년 들어. 그렇게 매년. 쉬우면 그렇게 듣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걸 한 번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아? 꿈 깨. 이해 못해. 그냥 들어. 편안한 마음으로. 알았나요? 다만 그걸 2번 듣고 3번 듣고 5번 듣고 내년에도 또 듣고 이러면서 귀가 들려요. 제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야. 제가 칠판에 쓰는 걸 보면 쓰고 싶죠? 쓰고 싶지? 그걸 자제해요. 그리고 그냥 들으시고요. 쓰는 걸 보고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계속 이러면 어느 순간에 뻥 잘해요. 알았죠? 약간 달라요. 지금 일타 강사들이 고3 수험생들을 상대로 대학 입시 시험 보는 거랑 우리의 이 강의는 다른 겁니다. 다르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힘들 내시고요. 언제든지 힘내세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에 V2 나와요. 맨 밑에 5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뭐라고 써있긴 한데 뒤지기 어렵네 이거. 아하.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말이 어렵지, 그지 여러분, 그죠? 어렵죠. 자, 어려우니까 이걸 지금 도망가면 나중에 더 어렵잖아. 그래서 어려워도 한번 부딪혀 보자, 여러분. 부딪혀 보자. 자, 제가 한 손에는 또 계산기, 한 손에는 연필. 칠판.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건 비상장입니다. 주주가 둘입니다. 6만 주, 4만 주입니다. 10만 주입니다. 액면가 5,000원인데 여러분 이 회사는요. 상속세법 여러분 비상장은 거래되는 시장이 없죠. 그래서 상속세법에서요. 얘네들을 평가라니까 와 죽인다. 평가가 1주당 20만 원이래. 20만 원이래. 그러면 만 주면 10만 주구나. 실제로 이 회사 평가라면 이 회사는 200억짜리 회사라는 거야. 평가를 하면 여러분은 물론 요 상속세법에 평가하는 거를 해본 적은 없겠지. 언젠가 배울 거고요. 근데 잘 봐. 이 회사가 증자래. 자본금을 늘리는데 제3자 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B라는 법인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B가 여기는 대주주가 정이야. 정이 100% 갖고 있어. 벌써 딱 눈치 못 채나? 정은 누구야? 정은 그죠? 여러분 그냥 이러자 갑이 아버지고 을이 엄마야. 그러면 정은 당연히 자식이겠지 뭐. 그지? 그리고 정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얼마? 2만 주를 들어와. 죽인다. 1주당 증자가 2만 원에 들어온대. 그럼 회사는 현금이 4억이 들어오고 액면가는 5천 원이니까 자본금은 1억이고 넘어가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야, 여러분. 바로 질문. 여러분, B회사와 이 정액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 나와? 시간 5초. 자, 여러분이 IFRS이기를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은 주로 회계만 열심히 한 사람이면 더 좋겠어. 그럼 이런 거는 손도 못 대지, 여러분. 그지? 손도 못 대. 이걸 해보라 그러면 뭐 내가 이런 걸 왜 해요? 회계라는데. 회계래? 몰라도 돼, 이런 게. 왜? B가 여러분 회사인데 B가 상장이야. 그러면 이 정은 뭐 이 중에 한 40% 대주라면 될 거 아니야. 상장이야. 이래도 여러분 상관없어? 여러분은 상장회사야. 대주주가 있는데 대주주 엄마 아빠 있는 회사는 모법인이 비상장이야. 근데 이 회사에 주주로 들어와. 시작. 여러분 먼저 질문. 제3자 배정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제3자 배정이 뭐야? 이 회사가 증자를 하는데 기존 주주는 증자를 안 하고 다른 제3자 개인이나 법인에게 증자하는 거야. 이사회의 결의로. 그죠? 근데 대번에 아는 게 뭐야? 안 가르쳐줘도 알잖아. 왜? 이 B법인은 요 기존 A, B법인의 주주들과 당연히 뭐야? 특수관계인이지. 나중에 특수관계인은 징그럽게 배우실 거야. 당연하잖아. 우리 회사 대주주의 아빠 엄마가 대주주인 회사니까 특수관계야.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눈으로 따라와 봐요, 여러분. 시작. 이 회사는 증자 전에 총 몇 주였어? 이거 잘 모르지만 누가 평가하니까 얼마래? 1주당 얼마? 근데 이번에 몇 주가 늘어난대?
1주당 얼마에? 그러면 요게 200억이고 요 놈은 4억이야. 근데 증자 후에는 몇 주야? 나눠줄게. 제가 204억을 12만 주로 나눠줄게. 여러분은 웃기지? 비상장이니까. 제가 계산기로 때렸어. 시작. 계산기로 때리니까 빨리 증자 후에 논리적으로 1주가 얼마야? 얼마야? 근데 이 B법인은 얼마에 증자했어? 증자 후에도 얼마인데? 그럼 이거는 싸게 증자해서 1주당 얼마를 먹었어? 얼마를 먹었어? 15만 원을. 몇 주를 증자했는데? 그러면 B법인은 30억을 이 주식을 싸게 샀다 이 뜻이야. 이해해? 여러분 이해해? 그게 오른쪽 조문 다시 읽어. 이게 이놈이야. 이게 이놈이야. 우리 회사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개인 갑과 을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분들이 증자를 안 하고 이분들이 우리한테 증자할 권리를 줘서 우리 법인이 이렇게 해서 30억을 먹었지 칠판. 그래서 B법인은 이 조항에 따라 세무조정으로 입금산이 유가증권을 30억을 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유보야. 이게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을 봤다 이거야. 이해해?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거 하고 먹고 살아. IFRS로는 못 먹고 살아. 이해하셨어? 국제회계 기준은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은 IFRS 전문가 안 돼. 이걸로 먹고 살아. 이래서 이 B법인은 30억에 따르는 세금이고 칠판 요 유보는 언제 없어져? 유보는 B법인이 A법인 주식을 매각할 때 그때 선금으로 추인되는 거야. 그러니 요런 유보들이 아까 말한 이연법인세의 자산에 구성되는 유보들인 거야. 되셨어? 이게 불공정 자본 거래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 이거야. 오케이? 칠판. 근데 이 정의 이 회사가 어쨌든 이쪽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노프라브로 특수관계일 때만 얻어맞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저랑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이제까지 전혀 안 했던 것들. 그지? 여러분이 이런 자본거래를 언제 배워봐? 해본 적도 없지.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왜? 이걸 배워야 앞으로 살아남으실 테니까.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들이 제 수업을 왜 듣냐? 여러분 퇴충, 대손, 접대비 때문에 제 수업을 들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퇴충, 대손을 몰라서 감가를 몰라서 이런 자본거래를 배우려고 제 수업을 듣는 거야. 이해하시고 넘겨. 나머지 안 해도 돼. 299 뭐 이런 거 나오네. 그렇죠? 자, 좋아. 우리 반은 어렵게 하기로 했지 참. 6번 읽어줘. 299에 6번 빨리 읽어요. 빨리빨리 읽으세요. 자, 여러분 잘하는 거 나왔네. 칠판. 여러분 법인이 CB 전환사채를 발행했어. 발행했는데 전환 가격은 5만 원이야. 그럼 이건 뭐야? 5만 원에 이 전환사채 보유자에게 한 주를 준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전환을 행사할 시점에 빨리 시가가 얼마야? 여러분 시장에 지금 여러분 상장이 주가가 3만 원이야. 전환 가격이 5만 원이야. 빨리 대다. 이러면 전환할 필요가 없잖아. 시장에서 사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B라는 법인이 갑이라는 개인이 뭐야? 이걸 이런 데도 전환해서 5만 원에 한 주로 바꿔줬어.
돈을 상환을 요청한 게 아니야. 그럼 빨리 회사는 원래 시장의 가격이 얼만데 지금 이 사람이 얼마 주고 한 거야? 5만 원. 얼마 싸게 샀어 이 사람이? 비싸게 주고 샀어. 이걸 A법인은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한다 이 뜻이야. 죽이지 않아? 난 이거 처음 봤어. 대답. 언제 나왔어? 올해 나왔어. 1월 25일 날. 유권 해석이 법인세 과야, 법인세 제과야. 제자 들어가면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이야. 가장 높은 위에 유권 해석이야. 이해해? 이건 국세청이 해석할 수 없는 거야. 저도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건 채무면제액 입금이래요. 이거 죽어 이거. 이 말은 이런 상황이면 전환하면 안 되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법인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이걸 전환해 줘. 안 그러면 상환해 주면 A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전환해 주면 입금 산입이다. 이걸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여러분은 몰랐어. 저랬어. 근데 세무조사 나오면 뭐라고 그래? 공무원들이 입금인데 과세 안 하셨네요. 죽을 만큼 때리는 거야. 그래서 유권 해석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법이 아니야. 기재부 국세청의 해석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놓치지 말라고 제가 추록본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야? 안 봐? 여러분이. 응? 추록본을 안 보더라고. 그럼 뭐 내가 알게 뭐야? 보든 안 보든. 맞아? 저는 제가 할 도리를 하는 것뿐이야. 저는 60 중반이야. 60 중반인 놈이 매일 집에 가서 책 봐. 매일 집에 가서 유권 해석 판례를 읽어. 그리고 새로 나온 거 있으면 추려가지고 써머리에서 아이팟 자료실에 다 올려. 저는 할 도리 다 했어. 문제는 여러분이 안 봐. 그럼 내가 어떡할 거야? 보세요 좀 제발. 알았나요? 보세요. 요건 중요한 유권 해석이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넘어가시고요. 이 의제 입금인데 유가증권 시가 미달 차익은요. 이건요. 실제로는 이게 여기서 아주 이놈과 비슷한 거야. 빨리요. 일로 오세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야. A법인이야. 이게 여러분 회사인데, 그죠? 사장님이 40% 갖고 있고, 그지? 근데 엄마 아버지가 있어. 이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B회사 주식이 있어. 여러분 빨리 볼래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이거고요. 이 B법인이 모 회사야? 원래 엄마 아버지 회사니까. 그리고 아들내미 딸내미가 조그만 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50%잖아. 그건 알잖아, 상속세가. 엄마 아버지가 죽으면 주식이 50%니까 요거를 갖다가, 그지? 엄마 아버지가 이 주식을 빨리, 아까 시가가 10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공짜로 주면 뭐라 그랬어요? 국제회계 기준은 자본의 플러스고 일반회계는 자본의 플러스로 할 수 있고 법인세 내야 되는 거고 엔드 갑한테 증여세 나온다 그랬지. 근데 이번에는 뭐야? 요 분이 이거를 얼마? 20억에 판 거야. 이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조문.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면 이거를 입금 산입합니다. 오케이, 7번. 이 말은 뭐냐면, 그죠? 이 말은 지금 100억인데 20억에 팔면 80억을 싸게 샀는데요. 나중에 배운다 그랬어. 여러분 대표이사가 이분의 엄마 아빠죠. 이걸 우리는 친족이라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히 여러분 법인과 특수관계예요. 여러분 회사 대표이사 최대주주의 엄마 아빠 배우자 아들 딸내미는 특수관계야. 알았나? 그 사람이 개인이잖아. 개인이 유가증권을 싸게 팔았잖아. 그럼 A법인은 입금산입. 유가증권 80억 유보라고요. 세금 때린다. 그리고도 똑같아. 아까 이걸 공짜로 주면 갑한테 증여세 나왔죠. 여러분 상속세 45의 5조는요.
공짜로 준 것도 증여세지만 싸게 줘도 증여야. 80억이 증여야. 그러니 공짜로 줘도 증여요. 싸게 살아도 증여야. 됐어? 근데 이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봐. 아버지 어머니가 아까 이거를 공짜로 주면 여러분 증여는 증여한 사람은 세금이 없고 받은 사람만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면 되는데 여러분 이건 지금 돈을 받고 팔았죠. 그죠? 그러면 이분은 이 B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싸게 팔았지만 국세청은 특수관계라고 시가하려고 하니까 천문학적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는 검토할 때 이건 차라리 공짜로 주는 거지 죽어도 싸게 파는 건 아니야. 이건 여러분 죽는다 싸게 팔면. 알았나? 싸게 파는 거 아니야. 줄라면 공짜로 주는 거야. 싸게 파는 거 아니야. 알았다고 그럴게. 근데 또 마음이 짜네. 마음이 짜네. 그렇죠? 이게 제가 늙어서 요새 힘들어 몸이. 7시간 하니까 힘드네. 자, 7시간째인데 들으실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어려워야 되는데 안 어려워요? 쉬워? 더 어렵게? 잘 모르겠어. 어려우시는 건 정상적일 텐데. 그리고 혹시 대답. 제 수업 옛날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처음 들어?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도 돼? 이제껏 이항수 수업도 안 듣고 뭐 했어? 응? 이항수 수업도 안 들었어? 시장에서 못 들어봤어? 이항수라는 놈 있다고? 성격 더럽고 강의할 때 맨날 지랄같이 강의하는 놈 있다고 못 들어봤어? 근데 그 뒤에 강의는 잘한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나? 이항수 강의도 안 들었어? 이제까지? 그럼 오늘 처음 듣네. 들으면 참 희한하겠네. 강의인데 뭘 묻고 칠판 판서도 하지 말라 그러고 묻고 모르면 모른다고 뭐라 그러고. 그게 이항수 강의야. 그래서 결론 대한민국의 실무자들은 이항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갈라진다. 저는 저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 오케이? 이항수 싫어하는 사람 이항수 수업 듣지 마. 쪽팔려 나도. 온라인으로도 보지 마. 쪽팔리니까. 저 좋아하는 사람 많아. 저는 저랑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업할 거야. 죽어라고 공부할 거야. 느끼실 건 제가 60 중반의 나이에 8시간을 떠드는데 제가 농땡이 핀 적 있어? 지금 여러분 서서? 없죠? 농땡이 피지 않았죠? 저는 강당했으면 죽을 만큼 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을 만큼 들어. 대충 듣지 마. 여러분 돈 내고 왔어? 그런 거 나한테 따지지 마. 저랑 공부하면 여러분도 죽을 만큼 공부해. 나도 죽을 만큼 떠들 거야. 그런 거 합의가 안 돼? 이항수 수업 듣지 마. 앉아 계신 분 내일 안 와도 돼. 책 싸들고 가. 저랑 죽을 만큼 공부할 마음 없으면 제 수업 듣지 마. 저는 그런 놈이야. 어마무시한 놈을 하나 그래도 가르쳐주려고 하고 싶어. 혹시 여러분이 A라는 법인에서 왔는데 A가 비상장이야. 비상장이야. 한번 바꿔보는 거야. 나는 비상장에 다녀. 그지? 그런데 주주가 갑과 을이야. 갑은 9만 주를 가졌고 을은 1만 주를 가졌어. 총 10만 주인데 액면가는 5천 원인데 여러분 그지? 시가는 10만 원이야. 빨리. 그런데 이 을이 갑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을이 누군 줄 알아? 이 을이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주야. 실제로는 이 만주도 갑의 거야. 이해했어? 갑 거야. 그런데 이름만 을의 이름으로 해놓은 건데 그 사이에 이 회사 평가가 올라갔어. 너무 좋아.
그랬더니 이놈이 맨날 술만 먹으면 이거 지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사장이 맨날 저 같은 놈을 찾아와서 회계사님, 이 을 것 좀 없애주세요. 명의신탁된 주식을 좀 없애주세요. 그래 드릴까요? 네. 없앨게요. 사장님, 제가 어떻게 하나 잘 봐? 어떻게 하나 잘 봐? 자, 여러분은 자기 주식이라는 걸 해봤나는 몰라요. 여러분하고 달라 IFRS랑 비상장은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상법에 따라 여러분 상법 절차에 따라 A법인은 을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합니다. 죽인다. 여러분 얼마에 2만 원에. 2만 원에. 자, 빨리요. 지금 논리적으로 시가는 얼마라고 써 있는데 얼마에 샀다고? 2만 원에. 그러면 2만 원에 만주면 2억이에요. 그러면 회사는 회계 처리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럼 자기 주식 2억. 그리고 회계가 자본의 마이너스는 똑같아요. 그러면 자, 일단 좀 전에 배웠죠. 법인세법에서는 A법인 입장에서는 을이라는 사람이 주주입니다.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자기 주식도 주식이야.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샀으니까 싸게 사니까 여러분 A법인은 세무조정을 입금산이 자기 주식을 싸게 샀다, 8억 원을 샀다, 유복. 요렇게 세금을 법인세를 얻어 터져요. 일단 얻어 터져요. 얻어 터지고요. 을은 주식을 파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봐요. 이 사람은 지금 2억 원에 팔았고요. 취득가액은 5천만 원인데 여러분 이게 양도세는 소득세법이죠. 소득세법에도 뭐예요? 부당행위 조문이 있어요. 잘 들어요. 을의 입장에서 내가 주식을 판 A가 소득세에서 특수관계인이면 2억 원을 팔아도 양도세는 시가로 과세를 해요. 질문 들어가. 여러분 생각에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을이야. 임직원은 아니야. 그냥 주주인데 사장 이름만 빌린 친구인데 여러분 을은 여러분 생각에 이 A법인은 소득세 특수관계 같으세요? 안 같으세요? 특수관계면 10억으로 양도세를 내야 되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2억 원으로 돼. 오이씨.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소득세 특수관계 정의를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없는데 모르죠? 그러니 앞으로 배우시고요. 나중에 공부하면 소득세법에는 이 회사의 주주라는 게 아니야. 이 회사의 주식을 내가 30% 이상을 가져야만 특수관계야. 지금 몇 프로밖에 안 가졌어? 10% 가졌죠? 특수관계가 아니니까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조금 내고 그러니까 회사는 이 명의신탁되어 있는 사람에게 2억을 주고 이 사람은 조금 세금 몇 천만 원 내고 남는 돈을 몰래 갑한테 갖다 준다고 끝. 이러면서 명의신탁을 없앨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명의신탁을 얼마나 없애달라고 하는 줄 아냐고. 이럴 때 쓰는 방법이고요. 여러분은 대답. 요 입금산입 유보는 언제 돼? 회사가 요 자기 주식을 그지? 이거를 남한테 팔거나 또는 이걸 소각을 하면 그대로 선금으로 되니까 소각 알잖아. 소각하면 여러분 차변에 미처분 잉여금을 죽이고 대변에 자기 주식 하려가죠. 여러분과 똑같아. 이익 소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선금이라. 이 법인세는 중요하지 않아. 소각만 하면 그대로 선금이야. 여러분 앞으로 이런 걸로 먹고 살라고요. 이런 게 컨설팅이야. 근데 오너들은 뭐라는 줄 알아? 야, 기왕에 없앨 때, 내 아들, 딸이 정이래. 얘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회사는, 을은 자사주가 아니라 그냥 2만 원에 정한테 팔면 돼.
정한테 팔면 돼, 싸게. 그러면 우리 회사 대주주의 자식과 이 주주는 전혀 특수관계가 아니라 정은 요렇게 양도세 조금 내면 되니까 아들은 2억 원이 없으면 아버지가 살짝 돈 빌려줘서 돈 주고 갚고, 그죠? 그 다음에 주주가 되면 이 회사가 배당금으로 커버하면 되고요. 양도세 그냥 조금 내면 되고요. 정은 빨리, 그 대신에 빨리 시작. 시가 얼마짜린데? 만주에 10만 원이면. 근데 이 사람 얼마에 샀어? 2억. 얼마 싸게 샀어? 8억. 그럼 이건 징여예요. 을이 사장 아들 딸에게 징여했는데 이 중에 3억 원은 빼주니까 5억 원만 징여세래요. 5억이면 1억까지는 1,000만 원 넘어가는 거 20%에서 이럴 때는 9천만 원의 징여세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좋은 회사 주식을 사장 아들 딸이 들어가는 돈은 을에게 줘야 되는 돈 2억하고 징여세 9천, 2억 9천으로 이 회사 지분을 10% 먹어요. 2억 9천은 아버지가 보통 빌려줘요. 또는 회사가 가지급금으로 빌려줘요. 그리고 내년 3월에 배당할 때 배당금으로 저 돈을 커버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컨설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눈 감고 할 수 있는 컨설팅. 컨설팅을 하려면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이런 모든 세법의 특수관계 인정을 다 알아야 되고, 양도소득도 알아야 되고, 증여세도 알아야 되고, 법인세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수업할 때 이런 거 가르쳐. 어떤 수업에서? 상법에서. 눈 감고 가르쳐. 그래서 아이파에서 이항수 수업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상법이라는 수업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니까. 여러분, 상법이니까 주총 이사회를 가르칠 것 같아? 우리는 상법에서 자본거래를 배워요. 자본거래랑 관련된 회계처리랑 법인세랑 상속증여세랑 양도소득세를 배웁니다. 알았습니까? 이런 거 배우러 오세요. 단 전제가 뭐라고요? 저랑 죽을 만큼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알았나? 회사 돈 내고 왔대. 요새 젊은이들 알죠? 수업 안 들어요. 수업에 칠판도 안 봐. 대답도 안 해. 물으면 막 화내. 왜 묻고 지랄이네. 응? 내 돈 내고 왔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 다만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어마어마한 공부하는 분들, 그렇죠? 제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번 수업은 제가 의도적으로 빡세게 IFRS를 죽을 만큼 때립니다. 기존의 강의랑 전혀 다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제가 독한 마음 먹고 강의하는 시간이야. 이번 시간 끝까지 들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넘어가고요. 좀 전에 떠든 얘기는 302에 나옵니다. 오늘 안 합니다. 이런 건 나중에 상법 시간에 배우십시오. 상법 시간에 배웁니다. 순간 질문. 칠판. 여러분, 여기서 좀 전에 이 주주가 을이라고 그랬죠. 1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빨리요. 좀 전에 제가 이 A법인의 30% 이상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랬죠. 소득세법에. 빨리. 지금 이 을은 이 회사 주식을 10%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 을이 이 A법인의 임직원이야. 그러면 이 A법인의 임직원은 이 A법인과는 물어보면 바보지. 당연히 특수관계야. A법인에서 월급 받잖아. 이건 논리적으로 당연하잖아.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다시 여러분도 어떤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라고 부를게. 그럼 여러분도 당연히 여러분 회사랑 특수관계야. 소득세법에는. 근데 여러분이 상장회사에 또는 비상장의 임직원이 아니고 주주면 30% 이상 주식을 가져야 특수관계야. 이게 법인세법에는 1%만 가져도 특수관계이냐. 법인세는. 근데 소득세법은 30%를 가져야 되니까 전혀 달라요. 어쨌든 지금 떠든다고 알 일도 아니고. 이런 걸 배우러 오고요. 다 같이. 이런 걸 어떤 법에서 떠든다고요? 상법. 다시. 아직도 이항수 상법을 안 들으셨어요? 와, 장하다. 아직도 안 들었다고요? 이항수 상법을? 그래요? 좀 듣지 그래? 도움 되실 텐데. 그렇죠?
판법 들으시고요. 의제배당 307에 아까 했습니다. 자, 의제배당이 나오면서 특히 309에 3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드디어 제가 아까 여러분 개정세법 할 때 제가 반드시 뭐 재평가 적립금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이제 드디어 그놈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다음 8강까지는 그냥 죽어라고 이 얘기만 하고 집에 갈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놈입니다. 칠판 보시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회사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보면 맨 위가 자본금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회계학이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자본조정이라든지 또는 프라마이나 OCI, 기타 포괄손익이나 이익잉여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국제회계기준이라면 여러분들 회사는 보통 요 자본금을 하나로 띄우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 자본잉여금이고요. 어떤 회사는 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주식발행초과금이거든. 그래서 주발초를 띄우고요. 그죠? 요놈들은 다 그냥 3번에 대해서 얘네들은 그냥 기타 자본이라고 띄우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 재무상태표를 보면 100% 국제회계기준 전제야. 자본금, 자본잉여금 또는 주발초, 그 다음에 기타 자본,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자본이 4개로 나와요. 4개로 나오고요. 봐요. 여기서 우리는 아무 관심 없어. 뭐만 중요해? 요놈만 중요해. 요놈만 중요해. 그럼 자본잉여금에는 어떤 놈들이 있나면 지금 여기 나오지만 1번이 주식발행 초과금, 2번 감자 차익, 그 다음에 3번 자기주식 처분 이익, 4번 뭐 전환권 배가 이런 놈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IFR을 쓰면 반드시 두 가지야. 이 자본잉여금 안에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놈이 자본잉여금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요 기타 자본에 이놈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재평가 적립금이 있냐를 꼭 확인해 줘요. 어쨌든 여러분은 이런 말들이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좋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몇 페이지야? 309페이지에 그죠?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라는 무상주라고 되어 있죠. 칠판 잡으세요. 그냥 오로지 이거야. 차변에 자본잉여금이 없어지고 대변에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우리는 무상주라고 그래요. 주주가 별도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면 주주는 주식수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지? 돈 안 내도 그 대신에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거야. 권리락처럼. 당연한 거야. 이걸 무상주라고 불러요. 잉여금 이런 걸 그냥 오로지 자본잉여금을 주는 거야. 그러면 빨리 주주는 공짜로 주식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논리로 따지면 주주는 뭘 버는 게 아니야. 자본은 똑같은데 주식수가 늘어날 뿐이니까. 근데 세법은 이 공짜로 이렇게 주식을 받으면 이거를 입금으로 봐요. 액면가액으로. 액면. 이게 무상주인데 근데 세법에서 어떤 놈은 자본잉여금 중에 어떤 놈은 이걸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법이 규정돼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있다 이놈 때문에 이게 죽을 만큼 중요해. 이제부터 외우시는 거야. 자, 회사가 자본잉여금을 죽이고 자본금을 늘렸어. 근데 입금을 아니래. 세금이 없다는 얘기지. 그지? 세금을 안 때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입금이면 여러분 봐. 상대방이 개인이면 이게 배당소득이야. 법인이면 입금, 이게 의제배당이라는 거야. 아까도 했지만. 그러니까 법인이면 이 주주가 법인이어서 저쪽에서 공짜로 주식을 받으면 입금 의제배당. 그죠? 개인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이야. 요렇게 갈라지는데 지금 이걸 입금으로 안 보고요. 뭐야? 배당으로도 안 보겠다는 놈이 있어. 외우실 있으면 외워줘. 여러분. 1번 여기 나오는 주발초. 근데 이 주발초가 실제로 뭐? 실제로 주금 납입이 이루어진 주발초. 이 말은 뭐야? 여러분 회사는 그래? 여러분 회사 주발초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다 실제로 증자할 때 발생한 거야? 아닐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여러분 그래? 주발초는 여러 군데서 생겨. 좀 이따 보실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주금 납입이 된 주발초. 계속 간다 여러분. 감자철. 환장하겠네. 3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차익. 이전 차익. 4번 합병 또는 분할 차익 중 일정 금액. 일정 금액. 그리고 5번 재평가 적립금 중에서 뭐 3%짜리 재평가 적립금으로 준 거. 요 놈을 죽이고 자본금으로 주면 이놈들은 뭐 여러분 뭐 이놈들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참 어렵네. 왼쪽에 봐봐요 여러분. 왼쪽에 이놈은 기업회계 용어야.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 빨리 지워. 일단 오른쪽에 안 보이는 놈 빨리 말해봐. 뭐 자기주식 처분이익, 전환권 대가, 이놈을 죽이고 무상주로 주는 건 이놈은 당연히 과세야. 과세야. 근데 감자 차익은 있으니까 좋아. 주발초도 있어. 빨리요. 이거 죽인다 여러분. 회계학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증자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 주발초가 떠요. 이거 대답하면 극강의 전문가라고 불러. 대답. 여러분 회사에는 주발초가 있어? 있어? 있나 보구나. 빨리. 그 주발초는 몇 년도에 어떨 때 발생한 주발초야. 이렇게 써머리 돼 있어 안 돼 있어? 다시. 여러분 회사 주식 발행 초과금 있어? 그럼 이게 몇 년도에 어떤 거래에서 얼마가 발생했다고 리스트업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면 그건 회사도 아니야. 회사도 아니야. 그 CFO는 그만두라 그래 가서. 세법은 주발초가 정말 죽을 만큼 중요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러분은 맨날 이것만 잡잖아. 돈이 들어왔는데 자본금은 얼만데 자본금이 500인데 이 뭐 2천이 들어오면 이게 주발초다. 이걸 누가 몰라. 이 주발초 말고도 여러 형태로 주발초가 떠. 그게 많아. 계속 칠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차익이 뭔지 5초 이내에 설명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개정 과목 봤어? 세법 책엔 다 있어. 몰라?
이건 실제로 회계 처리는 주발초로 떠. 주발초로 떠. 이따 할 거야. 요건 주식을 여러분이 뭐 남한테 주고 해서 생기는 거야. 요것도 좀 이따 볼 건데 주발초로 떠. 어쨌든 좋고 여러분 또 대다 되게 어렵네. 여러분 합병 차익이라는 단어가 법인세법 보면 수도 없이 나오거든. 대답 빨리요. 합병 차익은 회계학 용어야 법인세 용어야? 합병 차익은 어떻게 계산해? 해봤어야 알지. 안 해봤잖아. 여러분은 합병을 배워. 그래서 합병 차익을 배울 거야. 복 받은 줄 아셔야 되는데 복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네. 근데 이 합병 차익이라고 써 있어, 그지? 이것도 실제로 회계 처리는 다 주발초야. 얘도 주발초야. 얘도 주발초야. 얘 중에 일정 금액이니까 합병 차익 중에 상당수 금액은 회계 처리는 주발초지만 세금 혜택이 없는 거야. 계속 할 거야. 지금 몰라도 돼. 재평가 적립금은 뭐냐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 장이 넘어가면 311페이지에 가로 2번에 여러분 그쵸? 동그라미 1번에 재평가 적립금의 모법은 자산재평가법인데 이건 2000년에 집권부터 25년 전에 있었고 2001년부터는 폐지된 법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2000년까지 자산 재평가를 해서 전부 다 재평가 적립금이 다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물산들은. 알았나요? 다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동그라미 이번에 재평가세율은 1%짜리가 있고요. 3%짜리가 있어요. 3%가 핵심이야. 3%를 보면 옛날에 취득했는데 8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재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다 1%야. 일로수 아주 옛날이야. 아주 옛날이야. 여러분이 토지를 1000억 주고 샀어. 근데 지금 이게 시가가 여러분 3000억이 됐어. 그러면 그 당시에 언제까지? 2000년까지 이렇게 전표를 띄워. 차변에 토지가 얼마 올라갔어? 2,000원. 그리고 대변에 이게 재평가 적립금이야. 자본이야. 자본의 플러스 항목이야. 그러면서 이게 2,000억인데 여러분 웃기죠? 직금으로 말하면 이건 뭐야? 토지 임의평가거든? 임의평가인데 죽이지? 이걸 세무조정을 안 해. 저 2,000억을 인정해줘. 인정해줘. 헷갈려? 나중에 이 땅을 얼마? 5,000억에 팔았어. 그럼 여러분 빨리 논리로 가봐. 논리로 가면 1,000억에 사서 5,000억에 파니까 4,000억이 입금일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장부를 3,000억으로 만드니까 입금이 2,000억이야. 그러면 20 몇 프로의 어마어마한 세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거 있을 수 없는 혜택이야. 그래서 폐지한 거야. 단 3% 세금을 미리 내라. 3%니까 얼마야? 2,000억에 3%니까 60억이지. 그 60억을 재평가 적립금을 죽이고 현금으로 60억을 내. 그 대신에 세무조정을 안 해. 이걸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안 할 리가 없는 거 아니야. 전부 다 했어. 그래서 여러분 회사의 대기업에 가면 재평가 적립금이 있는데 이 토지는 3%고요. 근데 이거 이후에 또 했다 그럼 1%가 있어서 회사 가면 재평가 적립금이 3%짜리가 얼마고 1%가 얼마다라고 반드시 과세돼. 봐. 1%면 이놈을 나중에 뭐야? 이놈을 손금 산입해가지고 마이너스 유보고 요놈을 입금 산입해서 기타야. 그러면 1%짜리 재평가 적립금은 팔아먹으면 입금 산입되기 때문에 그때는 4,000억으로 과세가 돼요. 그래서 1%만 내.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건 여러분 회사에 재평가 적립금이 없나 보지?
그 정도 대기업이 아닌가 봐? 그럼 물어도 돼? 그런 대기업에 갈 마음은 없어? 대기업에서 오라고 면접을 하러 왔어. 팀장이 물어봐. 당신은 재평가 적립금을 압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없어진 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뽑겠지. 그건 2000년까지 있었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건데 3% 세금과 1%를 냈던 게 있는데요. 3%를 냈던 건 그다음에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건데 귀사도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일 출근하시죠 이럴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해. 대기업은 다 있어. 그래서 칠판 그러니까 얘는 봐. 그러니까 여기서 봐. 이 네 가지는 실제로는 이건 자본거래야.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 많지만 재평가 적립금은 여러분 그냥 땅을 평가한 거잖아. 그래서 논리로 자본잉여금은 아닌 거야. 근데 상당수는 자본잉여금에 들어가 있어. 원래는 자본잉여금 항목은 아니야. 그래서 뭐야? 여러분 결론 빨리빨리.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요런 놈들을 주면 3%로 재평가 적립금을 주면 세금이 없고요. 이걸 1%짜리로 주면 과세라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어쨌든 요놈들 그죠? 요놈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봐봐. 그 당시에 자산재평가법이 이 재평가 적립금은 뭐라는 거야? 나중에 무상주로는 줄 수 있다. 그때 1%는 받은 놈한테 세금을 띨 거고요. 3%는 세금 띄지 마 이랬단 얘기고요. 대기업에 가면 다 있고요. 이런 놈을 배우셨어요. 지금 이건 워밍업이야. 그래서 그냥 결론. 여러분 회사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회계사님 저희는 뭐 그냥 실제로 증자할 때 생긴 주발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주주들에게 이 무상주는 이사회결의예요. 주총결의가 아니라 이사회결의로 나눠주셨으면 이걸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금이 없다. 개인도 소득으로 안 보고 법인도 입금으로 안 해요. 요런 주발초가 있기를 바라고 워밍업이야.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칠판 이 자본잉여금으로 다음 시간에 드디어 뭘 배워? 이놈으로 배당금을 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게 저는 24시간 강의 중에 개인적으로는 1등이야. 중요도가. 알았죠? 다음 시간에 나와요. 무상주는 워밍업을 한 거니까 보지 말고요. 그 다음에 빨리 313번에 합병 분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덮어요. 지금 합병 분할 안 해요. 이거는 마지막 날 할 거고요. 제가 합병을 강의하면서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과 그때 합병 차익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설명해 줄 거고 이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면 오지랖이야. 넘기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하나만 다 됐나? 다 된 것 같은데 317에 합병 차익의 규정도 나중에 배우시는 거라고 그랬고요. 320에 부동산 안 해요. 넘겨요. 325 입금 불산에 이제 326 요놈을 오늘 자 이제 잠깐 한 7, 8분 쉬면 앉아 계신 분은 5시 10분부터 5시 40분까지 30분간 제 입장에서는 24시간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자본잉여금을 배당금을 주는 강의를 할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앉아 계신 분은 5시 40분에 집에 가고요. 책은 무거우니까 그냥 이름만 쓰셔서 여기다 놔두시고 내일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알았죠? 혹시 앉아 계신 분 도저히 못 듣겠다. 너무 어렵다. 되게 재미없다. 그러면 책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강요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만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항수가 올해 2024년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뭐예요? 자본잉여금을 배당을 줄 때 세금이 없다라는 놈을 강의할 겁니다. 30분만 더 떠들고 집에 갑니다. 쉬었다 합니다.